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백신 접종에 달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젯밤 9시 기준으로 1,007명 신규 확진자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1,100명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7일 연속 일주일 동안 1,000명을 넘어서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백신이 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WHO의 수와미나탄이라는 수석 과학자가 어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백신 접종 이후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거의 전부가 아주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무증상으로 넘어가더라. 다만 이렇게 백신을 접종했던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를 전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는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집계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사망자의 99.2%가 백신 미접종자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이 변이든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라는 부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가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확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상당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오늘 신문 봤더니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일본한테도 이제 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참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접종을 하는 부스터샷이 또 논의가 되고 있죠. 네, 부스터샷에 대해서 제일 적극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2번 맞았을 때 예방률이 90%를 넘었었는데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64%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부스터샷을 고려하고 있다. 부스터샷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미국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부스트샷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스트샷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보건당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 2차 접종이 중요하다. 부스트샷은 나중에 볼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이자는 제약사 아닙니까? 그렇죠. 백신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작년 대비 40%나 이익이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가 나서서 부스트샷 하자 이 얘기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3번 맞을 게 아니고 나머지 1번은 못 사는 나라에 보내가지고 빨리 다른 나라들도 이 백신 접종을 해가지고 면역력이 생겨야지 변이가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변이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쪽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변이 바이러스 또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인데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거의 성공을 했다죠. 네, 이 기사는 사실 나온 지 한 일주일쯤 되는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사실 아시는 분들이 보면은 내가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은 이게 삼성전자가 발표한 게 아니고 시놉시스라는 EDA 업체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삼성전자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통합 칩셋을 설계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3나노 GAA 기술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GAA는 Gate All Around라는 그런 약자입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성이 됐고 이걸 갖다가 앞으로 삼성전자가 생산을 해서 검증이 끝나게 되면 생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여러 개 나오죠. EDA가 뭐고 GAA가 뭐고 하는데 EDA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하는 회사가 있고 집을 짓는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는 회사를 반도체에서는 팹리스라 그러고 그다음에 집을 짓는 시공사는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팹리스 업체가 설계를 할 때 설계에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옛날 아날로그로 치자면 자도 있고 콤파스도 있고 뭐 분도기도 있고 뭐 네. 이랬을 것이고 그다음에 좀 이 발전이 되면서 CAD라고 네.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CAD요. 그걸로 네. 가지고 어떤 이 설계자가 갖고 있는 구상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있죠. 네. 이게 바로 컴퓨터에 있어서 EDA다. EDA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EDA 업체 그러니까 건물을 설계할 때 쓰는 CAD 같은 경우에도 이게 꼭 설계업체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시공업체도 그 CAD에 맞춰서 말하자면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EDA 업체의 그 EDA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삼성전자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하는 그 부분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EDA 업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놉시스가 삼성전자의 3나노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칩셋을 갖다가 설계를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GAA가 뭐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첨단 반도체 그러면 회로선 폭이 계속 좁아지고 있죠. 근데 과거에 회로선 폭이 말하자면 10나노 이상일 때는 이게 평면 구조가 돼 있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면 구조. 그리고 이게 좀 미세화되면서 7나노 이하로 내려갈 적에 이게 삼면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생긴 모양을 두고 상어 지느러미, 핀을 닮았다 그래서 핀팻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핀팻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GAA는 뭔가 하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러니까 그 모양새를 보면은 사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사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회로선 폭이 좁아지면서 고성능화되고 고절전이고 첨단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삼성이 이 GAA 공정을 활용한 3나노를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 TSMC를 따라잡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또 삼성전자의 주가가 또 다시 한번 고공행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TSMC는 이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시놉시스가 네. 그러니까 3나노 공정에서 GAA 설계 툴을 갖다 제공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삼성에만 제공을 하냐? 그건 아닙니다. TSMC한테도 제공을 합니다. 하는데 결국 먼저 해봤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 될 거고 삼성 입장에서는 그걸 빨리 생산 공정에 적용을 하는 과정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TSMC는 최근에 3나노 공정을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인텔하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때 이 GAA 공정이 아니고 핀팻 공정을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3나노 반도체를 만들게 된다면은 기술력으로 TSMC를 따라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얼마 전에 그 구글 CEO 지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TSMC 쪽에 지금 모든 이 파운드리가 몰려 있는데 그 대안으로 삼성이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고 삼성이 저평가돼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기술력으로만 입증이 된다면은 상당 부분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들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좀 곧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도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이 호주산 랍스터 수입을 금지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만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중국 밀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중국하고 호주의 갈등이 심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 기원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그리고 코드 가입한다 뭐 이러면서 이 서로 간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중국이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네.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랍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활랍스타, 살아있는 네. 바닷가재였는데 오. 이렇게 중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홍콩의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홍콩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입을 했는가 하면 네. 15만 7,978kg을 지난 4월 달에 수출한 물량인데 이게 작년 10월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 하면 50배가 늘어난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갑자기 활랍스타를 50배 더 먹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 이 랍스타가 네. 홍콩으로 수입이 돼서 오. 중국으로 네. 밀수대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이렇게 밀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중국에서 활랍스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홍콩에서 밀수를 해서 중국에 남기는데 이윤이 생긴 거죠. 그러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뭐 다른 건 포기해도 랍스터는 포기 못 한다고 하던데 네. 그 말이 사실이 되겠네요. 네. 세 번째 이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좀 뭐 특별히 좀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 호주산 랍스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라 그럽니다. 네. 왜 쪄놓으면 굉장히 붉은 빛이 많이 돌아서 중국 사람들 붉은 빛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부의 상징, 귀의 상징으로 다룬다 그러는데 네. 제가 이 랍스타를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중국 사람들 이거 절대 폄훼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쉽게 얘기해서 음식에 목숨 거는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도 틀리지가 네.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 분들 요새 세대들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보면 5세대에서는 그다지 신경 안 쓰는 민족들 아닙니까? 네. 뭐 부시시하고 좀 잘 씻지 않는다라는 네.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중국에서 살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식에 가면 이게 결혼식인지 먹으러 온 건지 모를 만큼 먹는 데다 신경을 쓰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말 중에 그런 게 있다 그럽니다. 백성이란 먹는 것을 하늘처럼 여긴다. 그래서 민이 식위천 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먹는 걸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중국 음식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맛있는 냉면, 맛없는 냉면에 따라서 말하자면 냉면 가격이 좀 차이가 있고 그렇죠. 뭐 인테리어가 좀 좋아서 고급 뭐 이럴 수는 있지만은 중국은 음식 자체가 상어 지느러미 그죠? 네. 아니면 재료에 따라서 랩스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인들한테 마음에 맞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어류나 이런 걸 양식에 성공을 한다면은 굉장한 수출의 문이 열리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